이제 여러분들이 산술연산자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세 가지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관계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합대인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연산자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서 여기에 예제가 하나 있는데 정말로 유명한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파이썬 책을 이렇게 한번 넘겨보면은 거기에 거의 대다수 책이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자동 판매기 문제가 있어요. 자동 판매기에 이렇게 돈을 넣는데 거기서 자동 판매기에서 거스름 돈을 거슬러 주는 문제가 있거든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 문제는 정말 유명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을 처음 배울 때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서 이걸 도대체 어디에다 쓸 수가 있나 하는 거를 아주 참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동 판매기에서 거스름돈을 계산해 주는 게 실제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은 조금 있다가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 있는 관계연산자라고 하는 걸 이제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관계연산자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자체는 피연산자들 사이의 관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여기 관계 연산자 이렇게 구호들이 있어요. 이거는 관계 연산자에 대한 이렇게 기호들이에요. 기호들인데 그러면 피연산자는 어디에 있겠어요? 맞아요. 여기다가 아무거나 예를 들어보면 이쪽은 만약에 100이라고 하고 여기는 50이라고 한다면 100과 50 같은 것들은 피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연산자들은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피연산자들 사이에 관계를 논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관계연산자가 도대체 뭐다 하는 거는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쪽 크다와 작다, 그리고 또 하나 크거나 같다와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수학 시간에 많이 썼던 거예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딱 두 가지가 우리가 쓰고 있는 수학 기호와 다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두 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부연 설명을 했듯이 컴퓨터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걸 뜻할 때는 이것처럼 등호를 두 번을 써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한 번을 쓰면은 이거는 대입 할당연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점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같지 않다라고 할 때 우리가 수학에서는 같지 않다를 이렇게 등호를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사선을 긋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그 처리를 이렇게 하지를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앞에다가 이렇게 느낌표를 써요. 느낌표 하고서 여기에다가 등호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거는 같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기호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직까지 안 써왔던 기호들이에요. 여기 프로그램에서 독특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기호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기호까지 알아봤어요. 그래서 왼쪽이 크거나 같으면 이게 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왼쪽이 작거나 같으면 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왼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참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좀 이따가 여기 논리값이 나와요.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하는 바로 그 값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주려고 여기를 이렇게 기준을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관계연산자라고 하는 자체는 왼쪽을 기준으로 문맥상 봐서 왼쪽을 기준으로 크면은 참인 거예요. 그리고 왼쪽을 기준으로 작으면은 참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도 다 똑같은 구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부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기 논리를 여기까지 논리를 이해를 했을 테니까 지금부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그래서 여기가 여러분들이 진리 표시가 나오는 여기 true, false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이렇게 살펴보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값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여기는 8은 10보다 작죠? 작은데 지금 보면은 8이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거짓이라고 하는 게 뜰 거예요. false가 뜰 거예요. 그런데 true, false를 할 때 컴퓨터에서는 어떻게 반환을 하냐면 T자하고 F자는 대문자를 써요. 그리고 나머지는 소문자를 써요. 그리고 이거는 나올 때 여기 출력이 될 때 따옴표가 문자인데 따옴표가 안 붙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다음 거 8은 10보다 이렇게 보면은 작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true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10과 10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true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10과 10은 똑같이 물어봤는데 이번에는 같지 않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false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8은 1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8은 작죠? 그러니까 여기는 false가 나올 거예요. 근데 8은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true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관계연산자라고 하는 자체는 양쪽에 있는 피연산자들 사이에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냐면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의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그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과 비교를 해서 부호의 의미가 맞으면은 참값이 나오는 거예요. true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으면 false로 이렇게 반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관계연산자를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이제 그 다음으로 들어가서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관계연산자하고도 서로 일반적으로 같이 이렇게 혼합돼서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고 저는 관계연산자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논리연산자 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논리연산자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and와 not이에요. 그쵸? and와 not을 우리가 논리연산자라고 해요. 자,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and라고 하는 자체는 그리고라는 뜻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and라고 하는 자체는 양쪽에 연산자가 있을 때 둘 다 참이어야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화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 또름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화를 중심으로 피연산자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은 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not이라고 하는 자체는 반대예요. 참이면 거짓을 반환하는 거고 출력을 하는 거고 그리고 거짓이면은 참을 출력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논리연산자 중에서 not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아래쪽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진리표예요. 진리표라고 하는 거. 여기서 잠깐 보면은 이쪽은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 A, B예요. A는 true, false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B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true, false로 이렇게 조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and, or와 not을 때 과연 어떤 게 출력되나 하는 걸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몇 가지만 해보죠. 여기서 만약에 A, N, B라고 써있을 때 지금 A 값이 참이에요. B 값도 참이에요. 그러면 and는 둘 다 참이어야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둘 다 참이니까 여기는 참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래쪽을 해보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한쪽은 A는 참인데 B는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것처럼 거짓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nd는 여러분들이 이해갔죠? 자, 그러면 이제 오화는 아래쪽으로 해보죠. 오화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A값은 거짓인데 B값이 참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참을 이렇게 출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래쪽처럼 둘 다 거짓일 때는 이때는 이렇게 거짓을 출력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화를 이렇게 알아봤고 오화연산자를 그리고 이제 not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부정연산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A값을 기준으로 A가 참이면은 거짓을 받아내는 거고 A가 이렇게 거짓이면은 여기는 이렇게 참으로 출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진리표를 이해를 하면서 우리 논리연산자가 도대체 어떻게 값을 출력을 하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이렇게 들었을 때 and와 not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관계연산자인 거죠. 그렇죠? 관계연산자가 and를 중심으로 양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o화를 중심으로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and라고 하는 자체는 양쪽 둘 다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150이 100보다 크죠? 그럼 여기는 참인 거죠? 그러면 반대로 이쪽은 150은 200보다 작죠? 작으니까 여기도 참인 거예요. 양쪽 다 참이니까 이 값은 참이 나와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오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면은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0은 100보다 크죠? 참이에요. 300은 200보다 실제는 큰데 작다고 되어 있죠. 이쪽은 거짓이죠. 그런데 여기가 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참이 나와요. 여기도 참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이 아래쪽을 보면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안쪽에 있는 관계연산자를 보면은 300이 200보다 지금 보면은 작다고 돼 있어요. 작다고 돼 있어서 실제는 거짓인 거죠. 거짓인데 앞에 not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부정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참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제가 여기를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렇죠? 값자치가 다음과 같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도면 여기를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이 다음 장으로 가서 우리가 논리연산자 그리고 관계연산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이걸 조합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코딩을 한번 해보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값이 출력될까 하는 거에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 이렇게 몇 줄 한대요. 200을 A에다 넣고 그리고 100을 B에다 넣었어요. 여기는 지금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숫자를 이렇게 들어가 놓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AND 해놓고 나서 한쪽에 이렇게 관계연산자가 있고 이쪽에 보면은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이렇게 논리연산자가 있어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돼 있는 구조가 하나가 있고 똑같이 여기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A, B에 들어간 값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도대체 어떤 값이 나올까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부터 답변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꼭 한번 코딩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한번 직접 한번 해봐야 돼요. 여기는 첫 번째는 프린트 했을 때 어떤 게 출력이 돼요? 그렇죠? 여기에는 뭐가 출력이 돼요? 여러분들이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보면은 펄스가 출력되는 거죠. 왜냐면 A는 200이 들어가 있고 B는 100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참이에요. 근데 A, B는 같지가 않아요. 여기는 둘 다 참여해야 되니까 참, 거짓이니까 전체 값은 펄스를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뒤에 밑에 쪽에 보면은 오화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A는 B보다 크죠? 200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100이니까 여기는 참이에요. 여기는 같지 않아요. 그렇죠? 조금 전에 여기서 했듯이. 그런데 오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true라고 하는 참값을 참이다라고 하는 값이 이렇게 출력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정말로 간단해요.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코딩들을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코딩 연습을 손으로 하면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직접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익숙하게 해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연산자 중에서 하나가 남았네요. 어떤 연산자가 남았냐면 복합연산자가 남았어요. 복합연산자라고 하는 자체는 기호 자체를 아직까지 우리가 익숙치 않은 기호를 써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단순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쭉 할 때 쉽게 말해서 x라고 하는 어떤 x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때 x는 여기다 x 플러스 만약에 뭐 여기다 b라고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이걸 이렇게 치는 것도 이제 좀 나중에 가면은 좀 길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일 수가 있냐면 x 한 다음에 여기에 등호 앞에다가 플러스를 쓰는 거예요. 플러스는 그리고 나서 이쪽에다 아까 b였나요? b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는 b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x는 그리고 여기가 x 플러스 b다 라고 하는 뜻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이렇게 호환이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복합 대인연산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합 대인연산자로 이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는 수학이 없는 기호예요. 수학이 없는 기호인데 지금 단지 이거를 합쳐놓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더하기는, 빼기는, 곱하기는, 나누기는, 여기는 나누기네요. 나누기 했을 때 목을 구할 때, 나머지를 구할 때, 그리고 여기는 제곱을 구할 때는 거잖아요. 근데 저거의 실제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쪽에서 보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서 목, 그리고 또 하나, 나누기 중에서 나머지, 그리고 또 하나 제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비교를 해보면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그쵸?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x는 x 플러스 y라고 친 거를 우리는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를 x를 없애고 플러스를 앞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돼요. 또는 여기서 생각을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등호를 중심으로 요만큼을 이쪽에다가 한번 요 사이 는하고 y라고 하는 여기 피연산자 사이에 여기다 한 번 더 써주면 돼요. 한 번 더 써주면 다음과 같은 꼴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복합연산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보여요. 눈에 잘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이쪽에 하나라도 덜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편하구나라고 하는 걸 느껴요. 우리는 이쪽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이쪽에 익숙해져 있는데 약간 이렇게 해서 복합 대인연산자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은 등호를 중심으로 이만큼 x와 y를 여기다 요 사이에다 넣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등호를 중심으로 요 두 값 x하고 슬래시를 여기다 넣으면은 x 슬래시 y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누기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게 복합 대인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복합 대인연산자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그러면 다음 이렇게 예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요. 여기를 스크립트 모드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좀 이따 직접 한번 해봐요. 자, 지금은 먼저 코드를 직접
이렇게 코딩을 하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부터 먼저 해봐요.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면 컴퓨터가 생각하는 순서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복합명사자를 설명을 하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세 가지 여기 프린트 X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출력하라가 있으니까 이걸 스크립트 모드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코딩을 했을 때 도대체 어떤 값이 나올까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먼저 예상들을 먼저 해보세요. 꼭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코딩을 해요. 얼마 값이 나올까요? 얼마가? 여러분들은 처음에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처음에 400이라고 하는 값이 X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기에서는 얼마가 나올까요? 그렇죠? 이거를 여기서 프린트를 출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첫 번째 프린트에서는 400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X는 X 플러스 2라고 돼 있어요. 근데 X에 지금 어떤 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X에 40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 400이 내려와서 그래서 컴퓨터는 더해서 앞쪽에 X로 이렇게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400에다 2를 더해서 두 번째 프린트에서는 402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세 번째에서는 402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복합 대입연산자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그죠? 복합 대입연산자가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X는 하고 나서 X-2라고 하는 그 뜻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바로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값이 얼마가 출력될까요? 왜 X가 400이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빼주면 얼마가? 398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만큼을 여러분들이 스크립트 모드에서 코딩을 한 다음에 이거를 한 번에 돌렸을 때 여기 프린트 문에서 도대체 세 가지 프린트 문에서 무엇이 출력되나 하는 걸 물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차 하는 순간에 머릿속으로 여기 2를 더했으니까 더해서 402가 나왔으니까 여기를 2를 빼는 거니까 398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컴퓨터는 지금 이 안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 거냐면 여기에 402가 들어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값이네요. 여기 값에 400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니까 여기에 402가 들어가 있어요. 402가 앞에 있는 X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이걸 풀어서 쓰게 되면은 X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2잖아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잖아요. 그랬을 때 이 X에는 앞쪽에 있는 402가 들어오는 거예요. 402가 들어와서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빼줬기 때문에 여기는 400이 나와요. 400이 지금 이거를 한 번에 코딩을 해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뭐 코딩 쪽에 수준이 있는 학생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코딩의 가장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람이 생각하듯이 생각하지 말고 컴퓨터가 생각하듯이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쵸? 변수라고 하는 자체는 모든 걸 무한대로 넣을 수가 있는데 같은 변수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저장된 게 마지막에 반환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지막에 저장된 거는 무한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값자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만 없으면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그 유명한 문제 자동 판매기에서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그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요. 문제 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 판매기가 있어요. 자동 판매기에 가서 이게 이 뜻이에요. 자동 판매기에 가서 여러분들이 10,000원을 넣었어요. 10,000원을 넣었는데 그때 그 안에 들어서 있던 물건값이 6,200원이었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물론 암산으로 해도 금방 하지만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거스름돈이 얼마인가 하는 거. 그래서 거스름돈이 380원입니다 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하고 이거를 만약에 그 자판기에 그 자동 판매기에는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만 만약에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도대체 380원을 500원짜리로 몇 개를 이렇게 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또 100원짜리로 몇 개를 줘야 이 380원을 이렇게 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짜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흔히 우리가 겪어보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자판기에서 어떤 얼마의 X를 넣었어요. 그러면 좀 있으면은 자판기에서 10,000원을 넣었다고 한다면 물건값 빼고 나머지 잔돈이 뚜두둑 하고 나와요. 바로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정말로 간단해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저 프로그램을 구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 여기는 크게 봤을 때 몇 가지 파트로 나눠져가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이죠. 여기는 어떤 거예요? 여기는 사용자 입력 부분이에요. 사용자 입력 부분. 그런데 컴퓨터를 코딩을 할 때는 우리는 지금 이걸 돈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정수인 거예요. 정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사용자로부터 값을 받아야 되니까 인풋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되는데, 지금 10,000원 그리고 물건값 6,200원은 정수예요. 그러니까 인풋이라고 하는 사용자 반환 함수 앞에 인풋,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스트링을 정수로 바꿔라 라고 하는 함수가 또 한 번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거를 앞에 변수에다 넣고 여기도 변수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거스름돈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럼 이건 아주 간단하죠. 여기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총돈, 그러니까 남은 돈이니까, 여기는 남은 돈이니까 우리가 총 액수에서 쓴 돈을 빼주면 될 거예요. 총 액수에서 쓴 돈을 빼주면은 요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코딩을 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또 다른 변수에다 넣어라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 그리고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어떻게 정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거스름돈이 이제 3,800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금방 알아요. 500원으로 나눠보면은 5, 7이 35니까 500원짜리는 7개고, 그리고 여기 35가 떨어지니까 100원짜리는 300원이 남으니까 3개겠구나. 금방 알아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까 나누기를 배웠잖아요. 나누기에서 우리가 목을 계산하는 거, 그거는 슬래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계산하는 거, 그거는 퍼센트였잖아요. 바로 이걸 이용해서 여기를 코딩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이렇게 윤곽이에요. 아웃라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직접 코딩들을 한번 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보고 따라서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쓴 변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는 초기에 코딩 연습을 할 때는 그냥 A, B, C, D로 변수명을 정한다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초기에 변수명을 너무 길게 정하면 프로그램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변수명 때문에 시간만 뺏겨요.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이제 변수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됐을 테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변수명을 의미 있는 걸 붙여놔야 돼요. 그게 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 자체를 이해할 때 편해요. 여기를 만약에 A, B, C, D로 쭉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뭐라 이게 무슨 소리였나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시간이 뺏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변수명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의미 있는 걸 써놓은 게 나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면은 이 두 가지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입한 돈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여기는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자로부터 어떤 값을 받는데 무조건 문자로 받아요. 스트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10,000원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여기를 정수로 바꿔준 거예요. 그리고 물건값이라고 하는 이것도 물건값이 이것도 정수겠죠. 그러니까 6,200원이라고 하는 여기는 그냥 임의로 넣은 거예요. 이 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티저에서 int로 이렇게 함수를 써서 묶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변수명은 이쪽은 money라고 쓰고 이쪽은 가격이니까 price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거스름돈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 저희는 거스름돈이에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남은 돈이라고 하는 거스름돈은 총액에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쓴 돈을 빼주면 되겠죠. 물건값을 빼주면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여기를 쓴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이제 여기에서 거스름돈은 얼마다라고 하는 걸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 두 부분, 그래서 여기서 거스름돈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스트링으로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서 받은 여기에 10,000원에서 6,200원을 뺀 값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반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이 부분을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우리가 암산으로 해봤듯이 지금 여기 보면은 500원하고 100원으로만 동전을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500원으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500원으로 이렇게 나눠줘서 우리는 목을 취하면 될 거예요. 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00원을 나눠줄 때 슬래시가 아니라 슬래시로 하면 돼요. 그렇죠? 500원으로 나눠서 목값이 500원짜리 개수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복합 대입연산자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한번 써본 거예요. 실제 여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는 첸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든 있고, 여기가 첸지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퍼센트가 있고 500으로 이렇게 나눠준 답인 거죠. 그렇죠?
전두에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바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를 우리가 복합 대인연산자로 여기를 줄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그건 무슨 뜻이 되는 거냐면 500으로 나눈 나머지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에서 500원짜리를 다 주고 300원이 남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500원짜리를 다 주고 나머지 값 자체가 얼마인가 하는 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나눈 나머지를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값이 있을 거예요. 그 나머지 값을 다시 여기다 이렇게 반환을 해주고, 그러면 그게 얼마일지는 몰라도 이제 500원 다음에는 100원으로 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똑같이 100으로 나눠서 그 목이 얼마인가 하면은 그 목 자체가 100원짜리의 개수가 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코딩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은 여러분들이 그냥 프린트문이에요. 프린트문. 이 부분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여기에요. 여기는 스트링이니까 이렇게 땡땡해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위에 있는 요 값을 받아줘야 되겠죠. 여기를 받아주면은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나올 테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 그럼 요 값을 받아줘야 되겠죠. 요 값을 이렇게 받아주게 되면은 여기에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여기를 이렇게 한번 직접 한번 해볼까요? 직접 한번 해보면은 간단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코딩을 쭉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여기를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쪽에 가서 직접 한번 여기서 무슨 소린가 하는 걸 보여줄게요.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었어요. 붙여 넣고,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입장에서 보이죠? 여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돌리게 되면은 여기 투입한 돈은 하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10,000원을 넣었다라고 한다면 10,000원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물건값은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물건값이 만약에 6,200원이었다면 물건값은 6,200원이에요 하고 답변을 하면은 이것처럼 이렇게 거스름돈은 3,800원이고, 그리고 500원짜리로 3,800원을 줄 때 500원짜리 7개 그리고 100원짜리 3개를 줘야 돼요 하는 값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나중에 자동 판매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500원짜리 7개가 똑똑똑 떨어질 테고, 그리고 그 뒤에 남은 돈 500원짜리 못 주는 100원짜리가 이렇게 3개가 똑똑 떨어지겠죠? 똑똑똑 떨어지겠죠?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꼭 한번 코딩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코딩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그냥 재미로 여기서 값을 바꿔서들 한번 해봐요. 여기를 뭐 다른 값으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임의값 계산 못하는가 이렇게 넣고, 여기를 만약에 물건값이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도 이것처럼 이렇게 금방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임의값을 이렇게 넣어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에서 심학습을 하나 해보죠. 심학습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코딩한 이 프로그램은, 여기에 있는 이 프로그램은 지금 보면은 동전을 돌려주는데 반환을 하는데 500원하고 100원짜리로밖에 동전을 안 돌려줘요. 근데 우리의 화폐 단위에서 보면은 1,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물건값을 이제 좀 크게 잡아서 여러분들이 반환을 할 때 여기를 1,000원짜리 또는 10,000원짜리로도 돌려줄 수 있게 이렇게 코딩을 조금만 한번 이렇게 수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만약에 뭐 10만원을 넣었어요. 10만원을 넣었는데 물건값이 만약에 이번에는 62,000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리고 500원짜리, 100원짜리로 돌려줄 수가 있을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기를 코딩을 이렇게 바꿔서 해보세요. 아니면 또 하나 5만원짜리도 있으니까 5만원짜리로도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한번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번 바꿔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5만원, 그리고 10,000원, 1,000원, 500원, 100원짜리를 이렇게 돌려줄 수 있게 코딩을 여기만 조금만 여기하고 요 위에만 조금만 이렇게 손봐서 해보세요. 여기만 조금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 정도면 금방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심학습이에요. 꼭 한번 해봐야 돼요. 꼭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로 단순하고 심플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 자동 판매기에서 쓰이는 방법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심학습 문제도 잘 한번 해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저는 이제 다음 주제에서 만날게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